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죠. 새롭게 단장한 지가 어느덧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대박플러스에서는요, 기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내 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종목 상담까지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고가에 파는 그런 스킬이 상당히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려드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멘토분들에 대한 기법 강의라든가 이 스킬,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잘 듣고 숙지하셔가지고요. 한번 시장에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화요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마디매매 기법의 정재훈 멘토를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세로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약 600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쪽은 코스닥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현물 매도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도 4,800억 이상 매도를 해주면서 하락폭을 조금 키워나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아직까지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대형 섹터들보다는, 즉 지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즉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항상 단기와 중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1선은 여전히 우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빨간색 선이 21선이죠. 그리고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 지금 현재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매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61선 부분을 안착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21선을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맨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한번 보시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날이죠.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상승의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다. 즉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15,000원대를 넘어서는 15,000원대 중반대를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약 한 15,500원으로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한스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위닉스하고 차트가 얼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기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제약 쪽과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쪽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 선방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같은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폭만큼 충분히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즉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즉 2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성장성을 좀 본다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CJ 헬로비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을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18,300원 요 자리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1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다가 다시 수익을 좀 축소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18,300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전략 일단 매도를 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자리대가 깨지면 18,000원 자리대도 한 번쯤은 위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준 라인, 즉 18,4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즉 익절 처리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웍스나 메일유업 그리고 무학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학입니다. 무학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가격대짜리 17,500원대짜리입니다. 이 17,5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크게 보게 된다면 이 폭으로 밀려내릴 수 있고요. 이 폭으로 밀려내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 폭만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약 1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500원 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믿고 쓰는 마딘매 기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쓰는 마딘매매 기법 시작을 합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강연회를 가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딘매매 상당히 좀 정확하다.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1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갓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즉, 공부를 해야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승에 대한 가격폭, 그리고 하락에 대한 가격폭, 그 폭만큼 올라가고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마디에서는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이 자리대에서, 즉,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는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 고점 자리대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쌍고점, 즉 쌍봉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들도 한 번쯤은 주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목표치가 도달을 했을 때는 분할 매도 포인트로 보는 게 정석이지만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필히 증가가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 흐름은 21선을 확인하고 중기적인 부분들은 61선을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입니다. 선물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상승을 했을 때는 상승에 대한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요걸 보자고요. 선물이 지금 현재 고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었죠.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 폭만큼 반등이 일단 우선 나오고 나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습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자리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목표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점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탈을 했지만 그 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와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약 25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 자리대가 와야지만, 이제 바닥이 다 올 수 있겠구나, 얼추 다 왔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지속적으로 매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챙겨 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이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21선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1선에 대한 방향성은 하방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60일도 마찬가지로 하방각을 그리고 있어요. 즉, 단기도 일단은 아니고 중기도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세를 보더라도 고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좋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좋다고 하는데 한번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목표치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차는 510, 2차는 52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차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온다라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바로 이제 바닥이 나왔구나 하는 그 자리대입니다. 잠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 큰 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이 하락 N자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510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하락 N자형의
10포인트를 보게 되면 약 521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510, 2차가 520, 이 자릿대를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21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61선은 아직까지 하반각이에요. 중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기 다 안 된답니다. 근데 코스닥은 단기는 되는데 중기는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도 볼게요. 목표치 분석법입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요.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치, 이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거. 목표가가 10,000원인데 9,990원 찍고 나서 투매났다고 해서 목표치가 채워진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맹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적절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즉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 참고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있죠. 이동평균선이 있죠. 캔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지표로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라든가 스토캐스틱, MACD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마디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폭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치 분석법입니다. 주가의 추세 전환과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주가는 추세 전환은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항대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세의 전환 과정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은 보통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1차 하락의 절반, 그리고 2차 하락의 되돌림 폭을 기억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는 것보다는 실판을 좀 이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서 상승을 해줬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했고 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야 조정을 받을 때는 요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다 요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지금 현재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요 폭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 폭만큼 빠져 있는데 지금은 이 자리대가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저가는 이탈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현금을 만들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 자릿대를 깨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지수는 191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의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선물로 따져보게 되면 250포인트는 깨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즉 이제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지고 난 이후에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1차에 대한 목표치, 1차는 11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 눌리고 나서 상승 N자형으로 가게 되면 2차는 21선입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방법이고,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이 폭의 절반, 즉 50%의 절반 되돌림을 1차 목표치로 삼는 겁니다. 1차에 대한 목표치로 삼는 거고, 그 다음 부분들 하락 N자형으로 빠진
이 폭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 이 절반의 되돌림을 2차 목표치로 삼아야 된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오지가 않았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방송, 주식 잔소리를 하거나 증시 큐 해보세요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현금화를 만들고 봅시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봅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부분들은 번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 6, 9, 12 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는 1월달, 4월달,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 있죠?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어닝 시즌 때에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끝이 나갑니다. 1월 하순경부터 2월 초까지가 되게 되면 실적 발표가 얼추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가 있죠?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집중이 됐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1월 말과 2월 초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을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공백기가 있죠. 2월달, 3월달. 그 공백기는 개별성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더 좋다. 즉 정책주라든가 테마주라든가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금 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주가적인 혹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도 거래소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거래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랠리를 폈습니다. 그 정도의 랠리 폭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 자체적으로 봐도 개별성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을 상당히 거칠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목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즉 지수에 대한 상승의 흐름보단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흐름들을 보니까 자동차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딱 보면 뭐가 있죠? 겁나게 빠졌습니다. 그죠?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기록하기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진 게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죠? 하락 N자형보다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디만큼, 이 한 마디가 빠지면 얼마만큼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50%의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자, 23만 8,250원, 이 자리가 50%의 되돌림 자리입니다. 그죠? 1월 2일, 23만 8천원 찍었고요. 그리고 금일, 23만 8천원 찍었습니다.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단기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23만 8천원 자리대를 딱 안착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종가에 23만 8천원 위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고 이 자리대를 지지하게 되면 추세의 전환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찍고 나서 빠졌다는 얘기죠. 즉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23만 8천원 자리대가 안착이 돼야지만 추세의 전환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또 움직인 종목분들이 기아차도 있었습니다. 그죠? 기아차. 마디로 빠졌는데 얘는 어떻죠? 하락이죠, 그냥.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추세를 좀 배웠습니다. 추세. 그죠? 마디에 대한 목표치를 잡지 못했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만들어 보셔라. 그리고 나서 그 자리대에서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목표치가 보일 거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보면 매도해야 될 자리대가 있다는 얘기죠. 금일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자리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즉 51,300원 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되면 이 하락 N자로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긴가 아닌가는 좀 보십시오. 이 지지라인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려온 게 아니라 하락 N자에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폭에 대한 이 지금 현재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으니까 절반에 대한 되돌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130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131만 2천원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대를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대가 마디의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저항대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지지라인으로 되는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131만 2천원 안착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면 얼마가 될까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135만원입니다. 그러면 131만 3천원에서 135만원까지 약 주당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약 한 4만원? 4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약 한 3% 정도 상승 여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배워놓은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 한번 보자고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보자고요. 현대중공업을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거 깨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저점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을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지는 부분들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대 얼추 빠지고 난 이후에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자리대를 또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크게 밀리게 되면 이 하락 N자형으로 또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2만원 자리대도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고 저점 계산을 해놨다라면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혹은 안착을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이후에 되게 된다라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필히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종목 상담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어요. 45,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5096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업황과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급락과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들을 잠깐 추적을 해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애플 쪽에서의 좀 안 좋은 얘기, 사파이어인 것은 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죠. 자, 절반의 되돌림이 전날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마도 지금 60일선이 안착을 해 놓고 있고 21선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업황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나름대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파이어 인것 부분들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약 한 45,000원, 43,000원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노려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9시에서 10시에 주식 승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포트에 편입한 멘토분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출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AS를 해드릴 겁니다. 그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 디스플레이 택이요. 디스플레이 택이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네. 네. 감기 기운이 있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9,600원에 30%요. 9,600원에 30%요? 예.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잠시간이 없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실적도 좋고 한참 이렇게 다들 괜찮다고 그러고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거세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앞으로의 아니면 전망?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일단 그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통화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한번 끝까지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는 이 중저가 LCD라든가 이런 부분들, 패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을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자,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면 2005년에 예상을 했던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390억짜리입니다. 그죠? 근데 내년에는 478억이래요. 내년에는 478억. 그러면 성장을 하는 게 20%가 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IT 쪽, 대부분 종목군들이 소외를 좀 받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포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IT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700원짜리 때 일단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한 7,3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한 17%에서 18% 정도 손실권역이십니다. 일단 반등은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폭만큼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밀려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지금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자리대가 7,800원인데 이 자리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 7,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그러면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1차가 9,600원짜리가 될 겁니다. 9,600원 자리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10,000원을 넘어서는 그 자리대가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여유있게 보셨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저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부분을 2배 이상 목표치로 좀 삼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아마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쭉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급이 좀 안 좋아요. 아쉬운 부분들인데 수급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아예 건들지 않고 있죠.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은 AP 시스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이거 물어보셨던 분이 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 AP 시스템,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추가 매수 반대입니다. 네, 추가 매수 반대예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OLED 뿐만이 아니라 뭐 장비주들, 이 장비 섹터로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또 보류했습니다. 좀 밀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의 모멘텀 부분들은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렉서블리 하게 되면 뭐 AMOLED, 이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미뤄졌단 말이에요. 미뤄졌는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뭐 OLED가 굳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다. 결국은 1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0% 비중이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입니다. 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이 하락 폭만큼 아마도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폭만큼, 이렇게 폭만큼 밀릴 거니까 이 폭만큼 빠지면 아마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약 한 7,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도 밀려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는 아마도 밀려내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금물이다. 왜? 역행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추가 매수하지 말고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등은 9,500원 정도? 이 자리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5% 정도 손실 나시죠? 그럼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그 SNU요. SNU요? 예, 11,500원 20%입니다. 11,500원에 20%? 예, 고가를 잡아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아, 고가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예, 혹시 이거 종목 상담 한번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안 받았는데요. 안 받으셨어요? 예, 지금 어떤 앞으로 부분들이 전망이 좀 궁금하세요?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전망. 네, 전망이 그리고요. 궁금하고 4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 건가. 네. 저점이 무장 점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지금 중간에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자. 전망이 좀 길게 가면은 괜찮을란가 싶고 이건 목표가를 10,000원 잡던데 지금 봐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자, 중국에 크기도 많다고 그래서 이건 믿고 있었는데 이래 버리니까 네. 주식은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 어머니. 네. 주식은요.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맹신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주식은 대응이에요, 대응. 네. 네, 일단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예. 끊고 방송을 좀 통해 보세요. 예, 목표가하고 좀 대응 결정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NU가 9,680원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기업 분석을 이렇게 딱 보세요.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얘가 간략하게 뭐 하는 기업인가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태양전지 사업하고 있죠. OLED 사업하고 있죠.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O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OLED 사업 이 부분들 조금 더 지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태양전지나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좋은 그런 뭐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크게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실적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내서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네요. 자, 1분기 때 7억, 2분기 때 63억, 3분기 때 34억,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좀 줄어들었네요. 근데 작년에는 152억 적자가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15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냐면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종목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집중,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좀 보류를 했다고 하니까 얘는 좀 이따가 생각해야지 라고 일단 빼놓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9,500원대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한번 잘 보면 과거에 이 자리대 지지를 했던 요 가격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1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8,000원대 중반권역까지도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폭만큼 지금 현재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폭만큼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8,000원대 중후반권역입니다. 그 자리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질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선 손절 타이밍을 약간 좀 놓치셨습니다. 놓치셨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아마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라이가 싫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서울경제TV에 다시 전화를 한번 주시면 그때 또 상담을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에 사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당히 좀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제가 포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가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를 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스공사 같은 경우 유틸리티, 즉 내수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좋지가 않았었는데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구간과 지금 현재 구간이 좀 비슷하다. 두 번째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N달러 확률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N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을 해주고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얼마 전이죠. 작년에 전기요금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서 한국전력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머지않아서 한국가스공사도 가스 가격에 대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셰일가스, 작년에 한창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조명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업은 공기업인 이 한국가스공사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독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이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시게 되면 적자를 좀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내년부터는 적자에 대한, 흑자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일단 이 종목을 보는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66,000원에서 68,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마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스공사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기법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 그리고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시장 대응들 잘 하시고 힘내서 올해는 좋은 수익 내는 한 해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